네, 25년 만에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의 미국 전략자산 획득 합의 내용 등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용호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양국 정상이 이제 세 번째로 만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한층 좀 친밀해진 그런 네.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께 좀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미사일 탄두 예. 중량 제한을 완전히 이제 해제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이제 합의를 했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제 방어하려면은 이러한 최첨단 무기가 필요한데 네. 그동안 미국은 이러한 무기가 매우 민감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파는 것을 좀 꺼려했는데 예. 이번에 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해서 예. 협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재확인했다는데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북핵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한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 정도 꼽아주셨습니다. 민정훈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김용호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결과 내용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새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 자산, 그러니까 막강한 국방력을 군사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전략자산을 구입하겠다. 예. 그리고 또한 이번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서 중요한 의제로 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무역 적자 해소 예.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좀 굉장히 좀 강한 어조가 나와서 우리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에서도 결과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저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공정한 무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 봐서 물밑 접촉이라든지 어떤 회담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돌발 발언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세 가지 정도를 이번 정상회담의 이야기로 꼽아주셨는데 우선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켜서 거의 실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이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이렇게 핵무장을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해서 그동안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어 체제에 대해서 좀 계획보다가 속도가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최상급,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억지가 이루어지는데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앞서 우리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에 대한 얘기는 해제를 한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런 게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김영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의 어떤 핵 능력, 핵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재래식 무기죠.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미사일 탄도 중량을 해제한 것은 해제 늘리면서 1톤 그 이상을 늘림으로써 어떤 북한의 어떤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갖추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조금 쉽게 있겠습니다. 설명한다면 탄두 중량 제한에 대한 것이 언제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어떤 미사일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번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로 인해서 이것이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요. 네, 일반 시청자들은 잘 이해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 미사일 탄두의 중량을 이제 해제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전에는 뭐 100km, 200km밖에 사정거리에 있는 그런 미사일만 예. 만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격용이 아니고 예. 방어용으로만 이제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500도 아니고 1300 뭐 이제 곧 뭐 ICBM까지도 예.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 미사일 사정거리가 적어도 500, 1000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군사적 이야기도 나온 반면에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도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 부분은 그 문재인 정부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부터 합의를 한 부분인데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과 관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박과 관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서 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제재와 압박을 병행해서 궁극적으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서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원칙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제재와 압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발언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그것도 좀 뭘까요? 북미가 긴장을 높이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긴장을 뭐라고 할까요? 완화시키고 중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얘기한 것은 결국 제재와 최대의 제재 압박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이걸 확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와 협조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확인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북한과의 어떤 직접적인 대화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서 이걸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유엔 결의에서 대북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예.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협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단계에서 대화나 협상을 얘기하면은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저히 그 과거처럼 어떤 뭐 서로 조금의 의견 차이를 노출되지 않고 예. 서로 아주 합의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보고 제가 크게 놀란 것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나 행동이 아주 세련되고 신중해졌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보이셨다는 말씀인데요.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제 어땠습니까? 확실히 미국 대통령은 예.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라고 하면 예. 어떻게 저희가 이해되겠습니까? 그 뭐 쓸데없이 예. 그 상대방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뭐 악수할 때 힘을 악수할 때 준다든지. 힘을 준다든지, 뭐 상당히 과격한 발언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뭐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는 뭐 서서히 몸에 배이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화 가능성에서 한마디만 좀 예, 첨언을 말씀하십시오. 하면요.
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그 많은 얘기는 없었지만 그 문 대통령께서 그 기자 그 발표를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이 태도 변화를 하면 분명히 나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예. 현재 엄중한 한반도 상황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하지만 북한이 태도로 변화를 해서 나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재확인한 것이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엄중한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결의에 의해서 제재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 예.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부 그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할 것처럼 얘기가 약간은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 험프리스로 가면서 동선이 그렇게 바뀐 것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비중 있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을 했는데 그런 움직임도 약간 거기에 동선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보도를 나오는 거 보면 일정상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평택 기지를 갈 것이냐, DMZ를 갈 것이냐, 일정상 두 군데를 다 갈 수는 없는데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평택 기지가 거의 완공이 됐고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미국 처음 방문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행사를 갖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험프리스 그 미군 기지를 간 것은 결과적으로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 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평택 기지에 가서 우리나라가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을 느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택 험프리스 기지는 예. 미군의 해외 기지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예. 200만 평이 넘는 기지이고요. 또 100억 달러의 이상의 건설비가 들어갔는데 예. 우리가 90% 이상을 부담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미군들을 위해서 이런 걸 지어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말 저는 평택 기지에 간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서 그렇죠.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한 험프리스 방문이었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예상이 됐던 그 의제 중 하나가 방위비 분담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 방위 분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SMA라고 해서 그 방위 분담이 4년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개정을 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2년이나 23년 그 회기를 위해서 2018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선거 기간부터 안보 무임차론, 동맹들의 안보 무임차론을 강조하면서 보다 더 많은 쉐어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세가 심해질 거다 내년 그 회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많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떤 가시적인 성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렵지 않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한국이 이만큼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그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거의 9,500억을 그 분담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 대비 한국은 벌써 2.4%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본 또 독일 같은 경우는 1.1% 이렇게밖에 안 돼 그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총액을 치면 좀 차이가 있겠지만 GDP 대비 이제 저희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 부분도 있고요. 또한 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한 최대 국가입니다. 24조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 분담금 지급하는 것부터 그리고 또한 그걸 벗어나서 안보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고 강조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라 이런 부분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오늘 평택 기지 방문한 걸 본다면 그런 게 다 합쳐서 철저히 준비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면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우려를 덜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예. 철저한 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어떤 진행 상황을 보면 저희가 좀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저희 쪽에서 납득할 수 있고 또 네. 외교라는 건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 쪽 입장만 또 강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측의 입장도 잘 고려를 하면서 저희 한다면 저희 쪽에서도 좀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는 게 약간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서서 첨단 전력 자산 획득이라든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푸는 성과를 이제 부각해서 드러내다 보니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얘기를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전자권 해소 문제를 꺼내기에는 그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예, 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권 해소 문제는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가시적인 국면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전자권 해소 문제를 꺼내 가지고 예. 북핵에 대한 해결 공조 이런 것까지도 흐트러뜨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한미 이번에 그 회담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 논의는 될 수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일단 두 정상께서 나오셔서 얘기할 때는 빠진 것은 그만큼 뭐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는 아니지만요. 일단 북핵 문제와 무역 문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두 축이었기 때문에 예.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그 정상회담 전에 어떤 그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이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예.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두 양국이 조율을 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인데 저는 그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정치적 의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 그 전자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군사적 능력이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예.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그 자주 국방을 위한 전자권 환수를 위해서 그 전환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결의를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가 시기상조지만 지금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우려가 바로 코리아 패싱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은 없다.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이런 논란은 좀 불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리더십이 너무나 스트롱맨들입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예. 일본의 아베 총리, 또 중국의 시진핑 예. 주석, 그리고 또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까지 예. 이런 스트롱맨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거칠게 다른 나라를 몰고 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너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킨십이 강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속닥속닥 해가지고 한국을 제치고 무슨 일을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뭐 양국 정상이 회담 후에 예. 공동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예. 분명하게 코리안 패싱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분간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스트롱맨들이 어디로 길을 잡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에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라고 예.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은 만찬을 위해서 이제 곧 하얏트 호텔에서 나오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 일행의 모습 저희가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이동 중인 화면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청와대까지 가는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만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국빈 만찬이 시작이 될 텐데 예. 만찬이 꽤 깁니다. 한 2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만찬은 보통 이제 뭐 좋은 분위기겠습니다만 어떤 분위기로 보통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과거에 국빈 만찬을 가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2시간 하는데 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부분은 이제 1시간 반 정도 예. 저녁을 먹는 식사 시간이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우리의 전통 음악이라든지 이런 예. 것을 공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찬을 시작할 때 예. 양국 정상들이 이제 건배사를 하는 거죠. 네. 그 건배사 외에는 뭐 밥 먹기 바쁘기 때문에 네. 또 서로 이제 정상회담에서 뭐 딴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밥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예.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라는 예상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대략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건배사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예전에 있었던 건배사와 비교해 봤을 때 오늘은 뭐 아직 만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아한다면 어떤 건배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요번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두 발언을 한 것 중에서 보면은 예. 우리나라가 내년 2월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축하를 한다. 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이 방문국에 대한 예. 우리나라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돌출 발언을 하거나 뭐 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 아주 이 미국 대통령다운 그러한 건배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예. 네. 오늘 만찬에는 우리 측에서 한 70명 정도 그리고 미국 측에서 한 52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120명이 넘거든요. 원래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나요? 보통 이제 국빈 방문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행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틸러슨 국무장관도 수행했고 또 그 국방장관도 수행을 했고 또 청와대 화이트하우스 예. 백악관 팀 외에도 뭐 국무부 국방성 뭐 그리고 또 FTA 관련 USTR이라든지 뭐 상무부라든지 여러 군데서 왔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120명 정도의 규모라는 것은 정말 줄이고 줄여가지고 예.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까지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엄선을 해서 이번 국빈 만찬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얏트 호텔을 나와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장으로 이동 중인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호 차량들 또 우리 한국의 사이드카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경호 인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화면입니다. 일단은 지금 만찬은 8시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 만찬의 내용이나 현재 그 상황들은 청와대에서 SNS 라이브를 통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예. 저희가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 현재 상황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만찬 얘기를 해봤는데요. 만찬에 이제 초청 인사들을 좀 요목조목 보면 삼성이나 현대차 재계 인사도 초청이 됐고요. 모델 한혜진 씨, 배우 전도연 씨, 또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초청이 됐습니다. 이런 인사들은 또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인물 몇몇마다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예,
다양한 분야의 그 대표적인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혜진 씨나 뭐 전도연 씨가 뭐 영화계를 대표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대신 그렇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 인사들이 오셨고 그다음에 저희 그 뭐랄까요 국가 그 서열이라고 할까요? 중요하신 산부 요인들도 오셨고 예. 정부라든지 군 그다음에 이제 그 정기 다 오셨기 때문에 예. 다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배우들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도 이렇게 참석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열린 정부 그리고 정부가 상징적으로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고 이런 부분 참석해서 정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국빈 이런 부분에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정계나 재계 이런 분 아니고서는 사실은 참석하기가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소통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열어놓고 그다음에 상징성 있는 또 위안부 할머니까지 모심으로써 예. 굉장히 어떤 다양하게 어떤 고려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추려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엄선된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는 예. 이제 이 초청 인사 중에는 우리가 미국 측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초청하신 분이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같은 분은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이 원하는 사람들을 예. 우리가 또 우리 측 인사 중에서 골라가지고 재계 인사들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일자리라든지 예. 또 미국이 공장을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없는 우리 기업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이제 초청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또 충족시키기 위한 예. 또 초청 인사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 예, 그렇다면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그런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아무래도 이 대략 이제 뭐 한 테이블에 8명이 앉는 것 같으면은 4분씩 이제 한국 지금은 뭐 120명 중에서 70대 예. 50이어서 예. 그렇게 딱 뭐 산술적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예. 미국적 인사가 한 절반 정도 되고 한국적 인사가 절반 되니까 그 이제 테이블에서는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한미 간의 현안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 국빈 만찬이지만 공공외교의 성격도 또 갖고 있는 거죠. 공공외교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이 예. 미국 정부에게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또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초청 인사들의 면면을 또 나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교수께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방금 광화문 쪽을 지나가는 광화문 쪽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카메라에 이제 저희 영상 취재팀이 잠깐 보여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깥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아주 잠시 나왔습니다. 네. 네, 그 모습이 잠깐 나와서 예.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면면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음식이 만찬에 나오느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음식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음식이 평범하지가 않아가지고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 음식 메뉴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오늘 저도 그 연구실에서 오늘 그 정상회담을 보면서 예. 이 연합뉴스 TV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현안을 보면서 이제 약간 뉴스에서 이 메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전에 그 앵커와 기자분들께서 예. 어떠한 음식이 들어오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기억나는 거 보면 좀 봐야지 알 수 있는데 뭐 옥수수죽을 올린 구황작물 소반이라든지 거제도에서 잡은 가자미 구이. 예. 그러니까 그 가자미 구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고 그리고 거제도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에서 공수된 그 가자미. 예. 이런 분에서 굉장히 아.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소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려웠을 때는 정말 흔하게 먹는 거지만 지금은 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됐을 때. 그래서 어떤 과거의 어려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과거 어려웠던 때를
함께 지나서 이제 더 좋은 관계, 예. 더 발전하는 관계를 갔으니까 그런 데를 회상해 보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하나하나의 음식 하나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에도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놀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음식 중에서 가장 관심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독특한 그 취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크를 먹을 때 예. A1 소스나 이런 데 찍어 먹지 않고 예. 꼭 저 케찹에 찍어 먹는다고 그래요. 네. 스테이크를 케찹에 찍어 먹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국 인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할 때는 이 고기가 나오면은 케찹에 찍어 먹는 것을 미리 좀 네. 연습을 해갖고 예. 트럼프 대통령을 무안하지 않게 그리고 또 친근감을 나타내려면은 예. 같이 케찹에 찍어 먹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만찬에 그 케찹이 올라가 있는지. 스테이크는 없지만은 한우 구이가 있으니까 예. 한우 구이를 먹기 위해서 케찹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케찹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번 우리 만찬을 이제 앞서 방문했던 일본의 만찬과 굳이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간 햄버거, 또 최고급 와규 스테이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춘 그런 메뉴들을 내놨습니다. 저희 만찬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저 이런 음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빈 만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료를 갖고 최대한 이제 상대방의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뭐 우리 한식 메뉴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을 상당히 서양식 조리법으로 한국의 재료들을 만들어서 서빙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좌우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그 영부인께서 멜라니아 영부인께서 저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예. 90% 만족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음식 얘기를 만찬에 나오는 메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부인이 그 김정숙 여사가 정상회담 후에 청와대에서 직접 말린 곶감 그리고 디저트와 차를 대접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맛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저희가 뭐 궁금하기도 합니다. 글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직접 만들어서 직접 대접한다는 의미 그것은 동서양을 뛰어넘는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귀중한 소중한 손님이 왔을 때 직접 준비를 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정성스럽게 넣는다는 것은 예. 이것은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예. 영부인께서 김정숙 여사께서 이렇게 했다면 그거를 보고 멜라니아 여사도 분명히 거기에 담긴 가치와 정성을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영부인이든 대통령이든 어쨌든 사람이니까요. 예. 그래서 진심을 읽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긴밀한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번이 뭐 아베와 트럼프 관계는 아닐지라도 예. 그게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다 긴밀한 어떤 그 친분 관계를 갖는다면 좋겠다 이런 게 바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 일환으로 영부인들께서 이렇게 좀 친밀 관계를 예. 갖는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한미 관계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사실 미국에서는 그 First Lady Politics 해가지고 그거에 예.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그 학자들도 있어요. 네. 어떠한 그 종류의 영부인이 있고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고 예. 어떠한 결과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뭐 굳이 어떻게 무슨 뭐 왜 그 손가락 연결되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래도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근간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김용준 교수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굉장히 그 소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맛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꽃감이라든지 또 우리 영부인께서 직접 만든 이 차를 대접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특히 미국 여자들이 직업을 가진 여자들은 더욱더 이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3시간, 5시간씩 소비했다 그러면은 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은 패스트푸드에 햄버거라든지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꽃감이라는 것도 얼마나 이 정성스럽게 깎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오랫동안 말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다 설명을 하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콜릿이나 커피 예. 내놓는 것보다는 예. 미국 사람들에게 정말 이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제 경우에도 뭐 미국 친구를 초대해 가지고 묻는 것이 이거 저녁 준비하는데 몇 시간 걸렸냐? 뭐 적어도 서너 시간 걸렸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뭐 초콜릿이나 커피 대접하는 것보다는 꽃감이나 이제 손수 만든 차를 대접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아까 뭐 영부인 정치라는 것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영부인들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좀 우위를 다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상을 좀 해봤잖아요. 지금 3번째 만남이지 않습니까? 영부인들의 어떻게 좀 우위가 다져졌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자주 만나시면 좀 이렇게 친근해지고 또 편해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처음 뵈서 이제 좀 성격도 다르고 이제 한 분은 뭐 저희 말로 뭐 실제로 패셔니스타 해가지고 예. 미국 쪽에서도 유명한 그 패셔니스타시고 또 반면에 저희 영부인께서는 굉장히 좀 온화하시고 예,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뭐 성격이 좀 다르고 어떤 지향하는 다르다고 그래서 뭐 친구가 못 되고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어떤 작은 부분들 아이부터 무슨 뭐 가정 이런 그 공유를 하다 보면은 예. 서로 간에 공감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뭐 아이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예. 또 기금보금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 나가시고 또한 또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도 한복 이런 걸 잘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한복에 대한 또 멜레의 그 여사가 또 관심을 또 가지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의견을 하나하나 공유를 하면 예. 또 계속 또 친분 관계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저희도 화면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한국적인 여사와 너무나 미국적인 여사 두 분이 물론 이제 국적은 다르고 워낙에 좀 성격적으로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3번째 만난 양국 정상이 한층 친밀해진 모습을 보여준 것만큼이나 영부인들의 우애도 좀 돈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만찬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수 박효신 씨가 초대가 됐는데요. 그 야생화라는 노래가 불려질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일 기자회견 직전에 청와대에서 틀었던 노래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 관계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예. 그렇다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박효신 씨와 어떤 친분 관계가 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야생화라는 곡을 선택한 이유를 보니까 어떤 야생화라는 꽃이 어떤 들판에서 광야에서 굉장히 어렵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아름답게 피는 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미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한국적 전쟁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관계, 그 한국이 경제적 어려울 때 미국이 도움을 주었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면서 예. 발전돼서 지금은 굉장히 좀 꽃을 피운 그리고 발전된 동맹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상징성에 있어서 이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이 작은 부분 이렇게 고려하는 걸 보고 사실 좀 감탄을 했습니다. 노래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노래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만찬의 음식, 뭐 노래 이런 것들 이 모든 디테일들이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 보여주기 위한 거 안에는 물론 작지만 디테일이지만 다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 일행을 이제 방문하는 기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주요 이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라든지 뭐 모든 이제 준비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의 것을 정말 고유한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생화라는 노래를
선택한 것도 과연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 미국의 팝송이라든지 오늘 공목에 들어가 있는 경기병 서곡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 늘 듣는 거기 때문에 예.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국회 연설이 예정돼 예.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내용하고 또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근데 어떤 내용이 결과적으로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예상하는 바로는 오늘 그 정상회담의 어떤 기자회견에서 어떤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 결과가 나온 거를 고려해 본다면 예. 내일 국회 연설도 물론 돌발 그 연설 그 발언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그렇지만 아까 그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미국 정치 시스템에 좀 이렇게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 그래도 좀 이제는 좀 대통령다워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발 어떤 선언이나 어떤 그 성명 가능성보다는요.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예. 또 한 번 확인하는 예. 그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미 간의 또 긴밀한 건조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제재와 공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보다 강경한 제조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테니 아시아 국가 및 전 세계가 우리에게 동조해 달라. 네. 그리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한국과 미국이 한 50년 이상 어떤 한미 동맹을 유지해 왔던 부분에도 칭찬을 하고 한국 측에 칭찬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부분도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역대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한 내용을 봐도 그때도 다 거의 그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한국 전쟁 이 직후에 나와서 연설을 하셨지만 그때도 이제 북한 문제 그리고 이제 냉전, 탈냉전, 예. 이 90년대 북핵 문제까지 다 모든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오늘 그 이번에 북핵 문제와 더불어서 무역 문제가 어떤 FTA 문제가 좀 그 주요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연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이 국회 연설이라는 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국회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들을 모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가서 다른 나라의 정상이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큰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법부도 중시하고 있다. 이제 특히 이 한미 FTA 협상을 재협상하는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예. 또 재비준이 필요할지 여부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목적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열린 청와대라는 기조에 발맞춰서 청와대에서 공식 페이스북 라이브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만찬장 화면을 화질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만찬이 이루어질 텐데요. 일단 페이스북 라이브 화면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10일하고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또 문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동남아 순방길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쭉 지켜보신 어떤 문 대통령의 이른바 균형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성적표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 외교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공조를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성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매우 어려운데 예. 최근에 이제 한중
합의해 가지고 사드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성과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는 정상회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자 외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정상 간의 신뢰를 이제 돈독히 하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다자 외교의 무대 10일 날 개최되는 APECA라든지 또 그동안의 유엔이라든지 예. 여러 회의에서 비교적 좋은 인상을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신뢰와 또 구체적인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한 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지금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만찬장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초청 만찬은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저희가 한번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참석자들과의 인사 교환, 그리고 만찬잔 입장, 양국 국가 연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환영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만찬사, 건배 제의, 또 이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사와 건배 제의가 있겠고요. 이후에 만찬이 진행되고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만찬이 모두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정재계, 문화계 유력 인사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마다 또 앉게 되는 인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빈 만찬은 못 가봤지만 예. 이제 어떤 그 회의에 어떤 만찬장을 가보면 VIP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자기의 어떤 포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앉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 인사들, 미국의 어떤 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재계 인사들과 또한 미국 측 인사에서도 어떤 그 경제라든지 교육을 담당하는 인사들이 같이 민글돼서 합쳐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예. 저희 문화계 인사들, 배우들, 그다음에 감독, 영화 감독 이렇게 오시면 그쪽에서 담당하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같은 합석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공공회의에 자기 열어줘서 예. 저희한테 저희 입장을 또 전하고 그리고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재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을 거고요. 구도로 일단 성사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다른 어떻게 본다면 문학 인사가 또 참석을 하셔서 예. 어떤 한류를 미국에 더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예.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환영 국빈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와대 영빈관의 내부의 모습을 청와대 공식 계정, 페이스북 공식 계정 청와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을 저희가 미리 좀 예상을 해보면 한국을 방문한 뒤에는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이제 아무래도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면 북핵 문제를 단판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북미 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다. 자꾸 중국에게 떠넘기지 말라. 이런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단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제가 예상하는 것은 단지 이제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대회를 마치고 이제 자기의 기반을 내부적으로 공고하게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사드 문제 해결에서도 보는 것처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약간의 진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회 전에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북핵 문제를 중국이 해결하려고 나섰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약한 리더십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은 우리 오히려 중국이 이런 해법으로 가자 하는 이런 강한 제안과 함께 미중 간의 절충을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같은 질문을 민정훈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그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미중 정상회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중점 두고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혹시 미중 간의 빅딜이 성사되는 건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그 주한미군 철수와 어떤 북핵의 어떤 그 변화, 어떤 동결 이런 부분은 등가가 성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9차 당대회 이전에는 시진핑 주석이 국내적으로 어떤 그 강한 지도자, 예. 정치 안정과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그 예. 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만찬장에서 건배사가 있었고요. 지금 다들 일어나서 샴페인 잔을 들고 네, 현장음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수를 치고 건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건배사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아서 일단 어떤 내용이 건배사에서 있었는지 저희가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사와 건배제의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 네, 만찬사 건배제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시작을 했네요. 예, 답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예, 국빈 만찬에 이제 우리 측에서 한 70명 정도, 미국 측에서 한 52명 정도 해서 총 12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의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테이블마다 다 저희 쪽 인사들 또 미국 측 인사들이 고루고루 섞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헤드 테이블을 저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선 양국 대통령 내외가 앉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의장이라든지 대법원장 뭐 이렇게 산부 요인 네. 또 외교부 장관이 앉을 테고 네. 미국 측에서는 뭐 선임 백악관 선임 고문 또 국무장관 주한미국 대사 대리 이렇게 좀 앉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헤드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겠죠. 네, 그러니까 헤드 테이블은 그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 헤드 테이블에 앉으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타이밍을 잘 타야만 이제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분위기를 망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 이제 준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타이밍을 잘 맞추고 또 항상 이제 상대방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상대방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얘기를 이끌어 나가고 다른 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헤드 테이블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게 되면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에 대해서 잠시나마 전망을 해봤는데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를 했고 미국이 거액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중국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서도 어떤 통상 현안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언급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예. 북핵 문제는 저희가 앞서서 전망을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4월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거의 이제 상견례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냥 이렇게 서로의 그 어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서로의 어떤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끝났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눈에 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핵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남중국해 문제 예.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무역 적자 문제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어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예. 북한 문제 중요하다. 그렇지만 무역 문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국, 일본의 어떤 그
경험을 본다면 이번 그 경험을 본다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중국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언론 보도를 좀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중국 쪽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미국 측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한다든가 그래서 무역 수준을 적자를 좀 떨어뜨린다든가 이러한 논의들 그리고 이번 방중 대표단에 미국 재계에 유력 인사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유치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아무래도 방문하는 국가 중에 일본, 한국, 그다음에 중국을 가는데 중국에 가서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걸음이라고 저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걸 논의를 하면서 상당히 중국이 발끈할 수 있는 언급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경쟁 구도는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2008년에 이제 미국의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난 뒤에 미국이 일시적으로 이제 퇴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기회를 잡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정말 G2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오바마 임기 말기부터 미국 경제가 서서히 이제 회복하면서 중국도 오히려 중국 경제가 문제가 많아지니까 중국이 지금은 이 상당히 옛날보다는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 때보다는 상당히 약해진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서 뭐 담판을 하거나 또는 뭐 성부수를 날리거나 또는 뭐 중국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자기네들이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은 얻는 이런 식의 어떤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청와대 영빈관 만찬장의 그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또 참석한 인사들 중에 정계 인사들도 있지만 재계 인사들도 정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미국에 방문할 때도 같이 재계 인사들도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계 인사들이 이렇게 동행이 되고 오늘 만찬장에도 있다는 것은? 아까 김용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교역에서의 어떤 무역 수지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공정무역을 외치고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어떤 무역 적자, 잘못된 뭐라고 할까요? 좀 부적절한 무역 관행을 해소하겠다. 이게 사실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 작년에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큰 의제라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러시아 스캔들 부분이라든지 생각보다 이제 공화당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제적인 성과. 그래서 재계 인사들, 한국, 일본, 중국 그래서 재계 인사들과의 어떤 가시적인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 계약 체결, 이런 고용. 촉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계 인사들의 의미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김용호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또 만찬 포함해서 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